맥스 컬링 기본 기능 이해 그리고 신규 기능 업데이트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세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질문을 올려주실 때에는 여기에서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저희 발표자분은 이 세션 중에 질문을 제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설문조사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발표는 이영찬 프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이영찬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이영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그 에이틱 세션에 대한 주제는 그 웹스 콜링의 기본 기능 이해 및 신규 기능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금일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주요 아젠다로는 첫 번째로 웹스 콜링의 엔터프라이즈 피처라고 해서 웹스 콜링 사스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 PBX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한 항목씩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웹스콜링 엔터프라이즈 피처들 중에서 좀 더 보여드릴 수 있고 좀 더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웹스콜링의 엔터프라이즈 피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신 화면이 웹스콜링이 지원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전부 다 적진 않았고 주요한 내용들만 몇 개만 적어 놓은 거고요. 웹스콜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CUCM과 같은 온프레미스 PBX라든지 또 레가시 PBX에서 제공하던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네이티브된 기능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좀 간단히 좀 리스트를 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인바운드 통화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 인바운드 통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라우팅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연결을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 하나씩 집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화 걸기 및 받기, 무대선 통화라든지 웹 아웃바운드라든지 착신 전환이라든지 또는 발신자 번호 차단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마찬가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스메일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IP폰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CUCM처럼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들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아날로그 전화기라든지 또 도어베일이라든지 좀 팩스와 같은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선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한 개의 회선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가상회선이라든지 또 내선 번호라든지 다른 사람의 DID 번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여러 개의 회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회선을 가지고 웹엑스 앱에 표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전화 받거나 걸거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한 에이전트와 슈퍼바이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콜큐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 스킬 베이스 라우팅이라든지 슈퍼바이저 기능으로 뭐 모니터나 코치, 바지인 등과 같은 간단한 컨택 센터, 콜센터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동성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모바일 제덕지에 적합한 핫데스킹이라든지 호텔링 기능들과 더불어서 오피스 애니어라든지 또는 그 동시 착신, 동시 링과 같은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사용자에서부터 디바이스, 콜링에 대한 피처,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분석 및 통계 및 그 트러블슈팅까지 모두 컨트롤러라는 단일 플랫폼 내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다양한 통합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MS 팀즈와의 네이티브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크롬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따 설명드릴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그 크롬 내에서 전화 기능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던 기능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호텔링 기능입니다. 이 호텔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자석제에 적합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자석이 아니고 모두 다 공용의 자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사용자가 공용의 자석에 앉고 이 전화기의 내선 번호 그리고 보이스메일 핀 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해당 전화기가 내 전화기가 되는 기능이 바로 이 호텔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 CUCM에서 활용하던 그 익스텐션 모빌리티하고 동일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자석제라든지 또는 개인의 자석이 없는 콜센터 같은 곳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텔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바이스들은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공용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도 호텔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호텔링 기능 로그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보시는 게스트인이라고 하는 또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아이콘을 폰에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내선 번호가 될 거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메일 핀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최대 로그인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2시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2시간에 최소 1시간에서부터 최대 120시간까지 로그온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핫데스킹 기능입니다. 핫데스킹 기능은 호텔링 기능에서 좀 더 진보된 그 모바일 자석제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 기능만 로그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핫데스킹 기능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전화뿐만이 아니고 미팅에 대한 정보들까지 모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미팅하고 전화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데스킹은 그 데스크 장비들이라든지 보드 프로 장비들 그리고 IP 전화기에서는 8800 시리즈 그리고 9800 시리즈에서 이 핫데스킹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호텔링하고 좀 다른 것은 이 핫데스킹 기능을 활성화 주시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QR 코드가 해당 디바이스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 QR 코드를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에빅스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로 이 QR 코드를 촬영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당 디바이스가 내 디바이스로 로그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로그인이 될 때 내가 이 디바이스를 어느 시간까지 부킹을 할지 해당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기간 동안 내 디바이스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콜링에 대한 라인하고 미팅의 정보가 모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미팅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전화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화에 대한 콜 히스토리 그리고 미팅의 스케줄까지 모두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로그아웃 시에는 개인정보가 모두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도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모빌리티 기능입니다. 이 모빌리티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동성 기능인데요. 모빌리티 기능은 내가 앱엑스 모바일 앱이라든지 데스크탑 앱이라든지 앱엑스 IP 폰 같은 경우에 이 세 개의 디바이스 내에서 자유롭게 하나의 통화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자리에서 그 데스크탑으로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이 전화가 좀 중요한 전화이고 좀 혼자 받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셨을 때는 모바일 앱에서 통화 당겨오기, 통화 끌어오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데스크탑 앱에 있는 전화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바로 앱엑스 앱으로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끊김없이 그대로 전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다가 다시 자리로 왔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제 IP폰에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시스코 프리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로 IP폰으로 해당 전화가 이동되게 됩니다. 다음 싱글 넘버 리치라는 기능이 있고요. 웨이백스 쿨링에서는 오피스 애니웨어라고도 불리고 있죠. 싱글 넘버 리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시 착신할 외부 디바이스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장을 갔는데 해당 출장지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고 전화만 되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싱글 넘버 리치로 내 모바일에 대한 번호를 지정해 두시게 되면은 내 개인의 내선으로 전화가 들어왔을 때 내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넘버 리치로 전화를 받았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다시 휴대폰으로 다시 데스크탑 앱으로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통화 끌어오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모바일에서 받던 전화를 다시 데스크탑으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싱글 넘버 리치 포탈이라는 대표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외부에서 또 해외에서 내 싱글 넘버 리치 포탈에 대한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고 해당 번호에서 내선 번호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포탈을 통해서 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해당 포탈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하고 내선 통화를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플라라는 한라인 기능입니다. 이 플라라는 한라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긴급 통화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만약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죠. 만약 은행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강도가 침입을 했다. 아니면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 핫라인 기능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 전화를 바로 오프, 수화기를 들었을 때 바로 내가 설정한 번호로 전화가 가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플라 번호를 이제 경찰서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112와 같은 경찰서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19와 같은 소방서로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수화기를 들게 되면 바로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 핫라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텐던트 기능입니다. 이 오토 어텐던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간단한 ARS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통신이 가능한 복잡한 ARS 기능은 아닐 거고, 그냥 멘트와 메뉴를 통해서 라우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뎁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 뎁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한 뎁스의 특정 메뉴에 홀 트랜스퍼를 다른 오토 어텐던트로 연결하시게 되면 그 다 뎁스의 ARS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ARS에서 메뉴에서 호전할 수 있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헌터 그룹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큐 번호가 될 수도 있고, 또 특정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리로 입력을 통해서 바로 사용자한테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인바운드가 됐을 때 설정할 수 있는 번호는 내선 번호 설정이 가능하고, 실제 외부 번호인 DID 번호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케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내 시간하고 업무 외 시간에 별도의 메뉴, 별도의 멘트 파일을 구성하셔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안내 멘트를 설정하실 때는 그 기본으로 제공된 음성도 있고, 또 웨이브 파일로 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직접 녹음하시는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는 0에서 9의 디짓하고 별하고 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메뉴는 업무 시간과 업무의 시간들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메뉴를 변경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ARS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또는 메인터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착신 전환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서 실제 ARS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을 때 내가 설정한 착신 전환 번호로 홀을 연결하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죠. 또 각각의 메뉴에 있는 디짓들별로 호전을 할 수 있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퍼 콜 위드아웃 프롬프트라고 해서 안내 멘트 없이 바로 호전하는 기능, 그리고 안내 멘트와 같이 호전하는 기능, 그리고 오퍼레이터한테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익스텐션을 눌러서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반복, 그리고 메뉴에서 나가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게 이제 어나운스먼트 플레이라고 해서 실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음성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들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죠. 다음은 콜큐 기능입니다. 이 콜큐라고 하는 호흡 분배 로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 분배 로직에서 특정 이 콜큐 번호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큘러하게 연결할 것인지, 또 탑다운을 연결할 것인지, 또는 동시에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들이 선택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이 콜큐에 연결되어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통화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큐 기능을 통해서 고객들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한테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별로 대기 인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 10콜로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250콜까지 지원할 수가 있게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 ALS와 마찬가지로 콜 포워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콜 포워딩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특정 번호에 대해서만 우리가 콜 포워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셀렉티브 콜 포워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원들 번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프라이어티가 높은 큐로 연결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일반 전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큐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죠. 또 오버플로우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큐가 가득 찼을 때 이후에 들어오는 콜들에 대한 동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큐에 대기하고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만약에 100초라고 설정했다 라고 했을 때 100초 이후가 되게 되면은 동작하는 게 오버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를 끊을지, 아니면 링을 계속 가게 할지, 또는 어느 다른 곳으로 착신 전화를 할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이라고 해서 바운스드 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전화가 큐를 통해서 상담사한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상담사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콜은 계속 링만 울리고 있겠죠. 이럴 경우에 다시 큐로 돌아오는 기능을 이 바운스드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큐에 제일 앞단에 연결이 예, 앞단에서 대기를 다시 하게 되고 다시 상담사가 대기를 하게 되면 해당 상담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백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콜백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고객이 오래 대기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고객이 콜백 옵션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콜백 옵션을 통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상담사가 대기가 가능한 상태일 때 자동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기능들까지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큐에 대한 폴리시는 홀리데이 폴리시라든지 나이트에 대한 폴리시, 포스트 포워딩에 대한 폴리시, 그리고 이상콜에 대한 폴리시 등 다양한 폴리시를 지원하고 있어서 홀리데이 때는 특정 라우팅을 한다라든지 또는 저녁에는 상담사한테 연결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라우팅한다라든지에 대한 기능들을 마찬가지 제공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 멘트 같은 경우에는 웰컴 멘트라고 해서 실제 큐에 들어왔을 때 최초에 나가는 멘트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EWT라고 해서 예상 대기 시간 그리고 포지셔닝 인 큐라고 해서 내 몇 번째 큐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플레이 그리고 호가 많을 때 하이콜 볼륨에 대한 메시지도 플레이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컨버트 메시지와 그리고 큐에 대기할 때에 대한 큐 대기 음원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큐에 대한 로그 이미 스테이터스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앱엑스 앱에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대기열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 이 대기열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속해 있는 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관리자가 이 상담사가 큐에 대한 조인 또는 언조인을 할 수 있게 설정했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상담사가 직접 큐에 조인을 할지 언조인을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상태도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레디 상태라든지 어베일러블 상태라든지 또는 언어별 상태라든지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한 상태들로 에이전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우팅 로직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 기반하고 스킬 베이스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서큘러와 같은 라운드 로빈, 탑다운과 같은 시퀀셜, 롱리스트 아이들과 같은 최대 가장 오래 대기한 상담사한테 먼저 연결하는 거 그리고 웨이트 베이스는 퍼센티지 베이스로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스티뮬러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상담사한테 벨이 울리게 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기반 같은 경우에는 스킬 프라이어티가 1에서부터 2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1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스킬 프라이어티일 때 동일한 스킬 프라이어티일 때뭐 서큘러로 할지 탑다운으로 할지 또는 롱리스트 아이들로 할지에 대한 여부를 라우팅 로직을 선택하셔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기능입니다. 이건 컨택트 센터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바이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슈퍼바이저고 나한테 속한 상담사가 통화 중일 때 이 상담사가 실제 상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해당 상담사와 고객이 통화하고 있는 내역을 사일런트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또는 상담사와 상담사와 슈퍼바이저만 목소리가 들리는 코칭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 3자 통화 같이 여기는 바지행 기능이라든지 또는 실제 슈퍼바이저가 전화를 대신 받는 테이크오버에 대한 기능들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베이직이 웹스 콜링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고 해당 베이직 기능에서는 감청, 코칭, 키워드 전달 기능이 모두 피처 액세스 코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트 그룹입니다. 아까 Q와 비슷한 라우팅 알고리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의 차이점은 Q는 대기열이 있지만 헌트 그룹은 대기열이 없다. 그리고 스킬 베이스 라우팅이 없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헌트 그룹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의 홀을 분배하게 되는 거고요. 특정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통화 중 경우에 다음 사용자한테 분배해주는 알고리즘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Q와 마찬가지로 서큘러라든지 시퀀셜, 롱리스트 아이들, 웨이트 베이스와 동시 착신에 대한 해당에 대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콜 파킹에 대한 기능입니다. 콜 파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외부에 있는 나한테 전화 걸려온 전화를 잠깐 보관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콜 파킹 기능을 통해서 콜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른 자리에 있는 IP폰에서 별88 눌러서 해당 저장된 홀을 불러올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콜파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TSS 코드는 그냥 일반적인 내선의 콜팍 같은 경우에는 별표 68, 그리고 콜팍에 대한 다시 전화 받는 기능은 별표 88, 그리고 그룹 콜팍 같은 경우에는 샵 58이라는 액세스 코드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웹엑스 앱 내에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통화 재개 또는 실제 홀을 파킹을 할 때는 그룹 대기, 이 더보기 메뉴를 통해서 그룹대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그룹 콜팍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트랜스퍼를 통해서 실제 별표 별 68에 콜팍에 대한 번호들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콜팍 번호에 전화가 저장되게 됩니다. 우리 통화 재개를 통해서 내가 저장되어 있는 콜에 대한 번호들을 다시 불러와서 통화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 노티파이 기능입니다. 콜 노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요한 전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특정 콜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해당 번호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 이메일로도 전화가 왔다라는 노티파이를 보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든 전화에 대해서도 노티파이도 가능하고요. 스케줄을 정해서 특정 시간에만 노티파이가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이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의 번호에 대해서만 이 메일로 노티파이를 받을 수가 있게 설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징 그룹 기능입니다. 이 페이징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동보방송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보방송은 보통 공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이 동보방송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IP폰들, 현재 웨브스 콜링이 IP폰들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IP폰이나 비디오 디바이스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웹스 앱에서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최대 75대 타겟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타겟으로 전화할 수 있는 동보방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설정하게 되고, 해당 사용자가 이 타겟으로 동보방송에 대한 다이얼 넘버, 만약 5000번으로 이 동보방송 번호를 설정했다. 그리고 75대의 IP폰에 설정을 했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5000번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이제 동보방송의 각각의 디바이스로 자동적으로 전화가 걸리게 되고요. 모든 전화가 다 걸렸을 때 이제 동보방송이 레디가 되었다. 라는 멘트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이제 안내 멘트라든지 또는 어나운스먼트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한 공지를 해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징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바운드 콜러 아이디 블로킹 기능입니다. 이건 외부에 발신했을 때 발신자 표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GXS 코드 같은 경우는 별표 3일이라든지 샵 3일을 통해서 액티브와 디액티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앱엑스 앱 같은 경우에는 콜 설정에 보시게 되면 내 발신자 아이디 차단을 토글을 이네이블 해주시게 되면은 외부 발신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비즈램프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건 BLF라고 불리는 기능이고, IP폰에서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사용자들에 대한 익스텐션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 모니터링에 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들에 대한 통화 상태, 그리고 아이들 상태에 대해서 IP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램프 모니터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피드 다이얼과 동시에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램프 모니터링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엑스 어텐던트 콘솔입니다. 중계대 기능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제공했던 리셉션니스트 클라이언트라는 중계대 기능이 있었죠. 그냥 중계대 기능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새로 나온 기능이 바로 이 어텐던트 콘솔이라는 기능입니다. 어텐던트 콘솔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계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원이 사용할 수 있거나 좀 안내 데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의 콜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바운드 콜에 대한 실시간 이력 관리, 큐에 몇 콜 쌓여 있고, 내가 최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버리지 듀레이션이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최대 대기한 사람이 얼마만큼 대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 표시와 함께 각각 큐에 할당되어 있는 콜에 대한 리스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전화가 오게 되면 실제 웹엑스 앱에 웹스 콜링 앱으로 전화를 받게 되는 거고, 실제 어텐던트 콘솔에는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어텐던트 콘솔은 웹엑스 앱에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텐던트 콘솔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웹엑스 앱 내에서 보이게 됩니다. 전화를 받게 되고 다양한 미드콜 피처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콜 파킹이라든지 콜 트랜스퍼라든지 또는 콜 커퍼런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각각 전화를 받은 다음에 특정 사용자들을 콜 파킹해서 저장해 두고
다른 전화를 받은 다음에 특정 사용자 전화 돌려줘야 된다. 했을 때 해당 사용자를 검색해서 바로 전화를 돌려줄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큐티브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임원 비서 기능입니다. 임원 비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임원하고 실제 비서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임원한테 걸려오는 전화들에 대해서 모두 다 비서한테 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익스큐티브 어시스턴트 기능인 거고요. 임원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비서한테 보낼 거를 실제 필터링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저희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콜 내선에 대해서는 비서한테 가게 할 건지, 또는 외부에 대해서 비서한테 가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커스텀 필터를 만들어서 특정 번호에 대해서만 비서한테 가게 할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하셔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임원한테 전화가 오고 비서가 전화를 받게 되면은 실제 임원의 전화기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콜을 받았다라는 노티파이가 오게 됩니다. 그 비서가 이제 통화를 하다 임원한테 전화를 돌려줘야 되겠죠. 전화를 돌려줄 때는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쉐어라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쉐어라인에 대한 홀드와 리줌 기능을 통해서 전화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비서가 받고 있다가 비서가 해당 전화를 홀드를 하게 됩니다. 홀드를 하게 되면은 임원에서는 다시 리줌이라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리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전화가 바로 임원한테 연결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블라인드 트랜스퍼, 어텐드 트랜스퍼 같은 일반적인 호전환으로 임원한테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서가 외부를 발신한 다음에 임원한테 돌려주는 기능들까지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푸시투톡이라고 하는 인터콤 기능과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어서 실제 임원이 푸시투톡을 통해서 비서한테 연결한 다음에 비서한테 어디에 전화를 걸어줘 또는 뭐 좀 해줘 라고 비서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푸시투톡입니다. 푸시투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콤 기능인 거고요. 실제 지정된 사용자에게 원웨이 또는 투웨이로 바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푸시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별표 50이라는 액세스 코드 플러스 뒤에 인터콤을 사용할 내선 번호 입력을 통해서 인터콤을 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인터콤을 사용할 때는 웹스 콜링에 대해 설정을 하실 때 각각의 사용자별로 푸시톡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앤서를 할지 아니면 연결을 할 때 원웨이로 연결할지 투웨이로 연결을 할지 일단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인터컴을 걸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들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별표 50의 내선 번호 같은 거를 실제 인터컴 버튼을 만드시고 단축 다이얼을 만드시고 그 해당 번호를 인터컴으로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름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해당 버튼을 한 번만 누름으로써 바로 인터컴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다음 버추얼 라인입니다. 이 버추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내선 번호, 가상의 외부 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사용자한테 종속되지 않은 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상 번호를 특정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이 모두 다 같이 내 라인에 추가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버추얼 라인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서치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라인을 등록해 두시고 디렉토리 서치를 통해서 해당 버추얼 라인 쪽으로 전화를 거실 수 있죠. 다음 멀티라인 기능입니다. 이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용자가 한 개의 번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멀티라인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앱, 디바이스, 호텔링이 아니고 핫데스킹을 사용할 때 각각의 멀티라인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라인을 등록할 수 있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DID 번호라든지 또 내선 번호, 쉐어라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버추얼 라인 등이 등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 발신 시에도 각각의 라인별로 선택하셔서 발신하시게 되면 해당 번호가 가지고 있는 외부 발신자 번호로도 발신이 되게 됩니다. 콜히스토리 내역에도 각각의 라인으로 수발신한 내역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멀티라인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앱에서 사용하기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불편할 수가 있죠. 웹엑스 앱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슈퍼바이저 L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건 슈퍼바이저로 되어 있고요. L1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라인을 선택을 함으로써 해당 번호로 발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앱엑스 앱에서 멀티라인 사용해 보시게 되면 각각의 라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UI적으로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툴이 이 아래에 있는 멀티콜 윈도우라고 하는,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콜링 독이라고 하는 이 멀티통화 윈도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멀티통화 윈도우를 통해서 각각의 최대 8개의 라인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웨백스 앱에 창 필요 없이, 웹의 큰 콜링 창 필요 없이 이 멀티콜 윈도우로만으로도 전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보이스 메일 기능입니다. 보이스 메일은 음성 사서함 기능이죠. 예전 CUCMS, 저희 온프라미스 했을 땐 유니티라는 솔루션 설치를 통해서 보이스 메일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앱스 콜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음성 사서함 기능으로서 실제 고객이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네, 나의 그리팅 멘트를 듣고 이후에 녹음을 해주시게 되면, 고객이 음성 멘트를 남겨주시게 되면 웨백스 앱에서 해당 음성 메일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AX 앱 내에 보이스메일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보이스메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나한테 온 보이스메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메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AX 앱 내에서 바로 보이스메일을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영어라든지 이탈리아와 같은 총 4개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랜스크립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국어도 지원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NA 콜링입니다. NA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컨퍼런스 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는 웨백스는 최대 6자까지의 컨퍼런스 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사용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회의 통화 말고 미팅으로 이동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회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건 3자 통화, 최대 6자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1대1 통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좀 더 다양한 통화를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초대 및 모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웨백스 미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웨백스 미팅 이동을 해서 사용자를 추가적으로 초대를 하시고, 초대를 하시게 되면 최대 1000자까지의 미팅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제 뭐 콘텐츠 공유라든지 와 같은 웨백스 미팅에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이제 NA 콜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버추얼 익스텐션 기능입니다. 이거는 가상의 내선 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A라는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굉장히 통화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A라는 기업에 대한 DID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고 A라는 기업의 DID 번호에 우리 사내의 내선 번호를 입력한, 내선 번호를 매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축 다이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라는 기업의 DID 번호와 우리 기업의 내선 번호 매핑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서 내선 번호만 누르게 되면은 해당 기업의 각각의 DID 번호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버추얼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텔리전스 오디오 기능입니다. 인텔리전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오에 대한 AI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웨백스 미팅에서 많이 사용하시던 이 스피커에 대한, 마이크에 대한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이죠. 소음 제거라든지 내 음성에 대한 최적화, 모든 음성에 대해서 최적화, 음악 모드, 이와 같은 마이크에 대한 최적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스 콜링에서는 추가적으로 스피커에 대한 그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주파수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모양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모양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제거해서 나한테 깨끗하게 들려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네로우밴드 711 코덱으로 전화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엔드포인트에서 이것을 와이드밴드로 자동적으로 샘플 재디코딩을 해서 내한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청량하게 들리는 기능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티 스팸 포 웨백스 콜링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왔을 때 해당 전화가 스팸콜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조직 내에서 관리자가 특정 번호 리스트에 대해서 전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조직에서 지원할 수 컨트롤러에서 설정하는 기능들은 플러스 2164 타입으로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DID 번호, 일반적인 내셔널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을 때는 개별 사용자들이 웨비스 앱에서 블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비스 콜링 포 크롬 기능입니다. 웨비스
콜링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 대한 익스텐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롬 스토어 내에서 엑스 콜링을 검색해 주시고 해당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시게 되면은 UX 앱 필요 없이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별도의 익스텐션 실행을 통해서 WebRTC로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WebRTC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실제 웹엑스 앱 없이도 바로 웹엑스 콜링에 대한 전화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엑스 크롬하고도 이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하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일 URI에 대한 태깅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URL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웹스 콜링 포 크롬이 실행되면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다음 플렉시블 익스터널 컬러 아이디 셀렉션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인 거고요. 웹으로 발신을 했을 때 내가 발신자 아이디를 선택해서 발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컨트롤업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이 각각의 사용자별로 해당 사용자가 발신할 수 있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번호들을 선택을 하셔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관리자 설정한 번호들을 사용자들은 앱에서 선택하셔서 발신을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엑스 데스크탑 앱하고 모바일 앱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데스크폰 같은 경우에는 FAC 코드를 통해서 이 번호를 이 익스터널 콜라이 셀렉션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콜 레코딩 인 웹엑스 앱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고요. 기존의 웹엑스 콜링에서 녹취를 사용하시려고, 무료 녹취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더버라는 서드 파티를 연동을 통해 사용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웹엑스에서 직접적으로 레코딩을 하는 네이티브 콜 레코딩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 네이티브 콜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미팅의 레코딩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 그 녹취에 대한 음원 설정, 이제 실제 녹취가 진행 중이다, 녹취가 끝났다라는 음원 설정과 동시에 그리고 내가 항상 녹취를 할지 아니면 셀렉티브하게 녹취를 할지 녹취를 하지 않을지 이런 점을 선택하셔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녹취를 확인할 때는 현재는 개인의 웹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추후에는 웹엑스 앱 내에서 녹취 청취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컨트롤 허브의 녹취 페이지 내에서 해당 사용자별로 녹취를 검색하실 수가 있게 되고 녹취에 대한 리스트가 확인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포스트 콜 레코딩에 대한 서머리제이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취에 대한 기능들 플러스 녹취에 대한 내용들을 썸머리에서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웨브스 미팅에서 현재 그 미팅에 대한 서머리가 가능하죠. 서머리가 가능해지게 업데이트가 되었죠. 해당 기능이 웨브스 콜링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를 확인했을 때 레코딩 탭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녹취에 대한 실제 서머리 내용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기능이고요. 이것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택트 센터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슈퍼바이저가 사이런트 모니터링 한다라든지 바지를 한다라든지 또는 테이크오버와 같은 기능들을 기존 FAC 코드로 활용했었죠. 추가적으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웹엑스 앱 내에서 에이전트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백스 앱에서 실제 에이전트에 대한 실시간 에이전트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큐에 대한 모니터링이 모두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실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그건 슈퍼바이저가 되겠죠.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쭉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 에이전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해당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QA에서 걸려 들어온 전화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제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든지 바지인 기능들, 1대1 채팅 기능들, 그리고 큐에 대한 조인 기능들, 그리고 상태 변경에 대한 기능들까지 슈퍼바이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태티스트를 통해서 통계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하고요. 이 큐 메뉴를 통해서 큐에 대한 실시간 통계와 히스토리컬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스크린 팝업 기능을 지원을 해서 특정 애니 번호라든지 DNS 번호 또는 큐에 대한 아이디와 같은 것들을 실제 웹 URL로 전송해 줄 수가 있어서 해당 URL을 받는
받는 CRM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CRM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자를 검색해서 사용자를 표출해 줄 수 있는 기능들까지 제공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발신 권한에 대한 기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발신 권한을 설정할 때는 웹스콜링은 그 지정되어 있는 타입들, 웹스콜링에 저장되어 있는 콜에 대한 타입별로 뭐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그 124와 같은 처저러블 디렉토리 넘버, 서치 서비스 또는 국제전화와 같이 지정된 타입별로만 발신에 대한 권한 관리가 가능해졌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은 발신에 대한 권한 관리도 패턴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짓 다이얼 패턴 선택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플러스 7로 시작하는 모든 번호에 대해서는 블럭을 하겠다. 또는 469로 시작하는 몇 자리의 번호에 대해서는 언로우를 하겠다. 처럼 이렇게 디짓 패턴별로도 이제 발신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업데이트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요 30번하고 31번은 이제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의 트랜슬레이션 패턴 기능입니다. 이것은 번호 변환에 대한 기능인 거고요. 웹스 콜링에서 외부 발신했을 때 내가 번호를 변환해서 발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번호 변환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트랜슬레이션 패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번호 패턴을 지정을 하고 이 패턴을 어떤 번호로 바꿔서 보낼지에 대한 여부를 트랜슬레이션 패턴으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9로 시작하는 몇 자리의 번호는 이제 9를 떼고 이 XX에 대한 자릿수만 보내겠다라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XX에 대한 번호는 이렇게 변환을 하겠다. 469에 $1으로 되어 있죠. 469에 4XXX로 변환해서 번호를 보내겠다라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웹스 콜링 for 사우전드 아이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웹스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허브와 사우전드 아이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었죠. 이제 웹스 콜링에서도 사우전드 아이와 인테그레이션이 이거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우전드 아이와 인테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컨트롤 허브에서 콜에 대한 트러블슈팅 메뉴로 봤을 때 기존에는 단대단으로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화면만 보였었죠. 실제 사용자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품질에 대한 정보와 실제 반대편 사용자와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품질에 대한 정보만 볼 수가 있게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을 경우 어디에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제 사우전드 아이와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콜에 대해서 단대단으로 품질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제 확인에 좀 더 쉽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크로스 원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사우전드 아이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엔터프라이즈 콜링 피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웹스 콜링 시작하기와 콜 라우팅 부분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설정까지 마쳤었죠. 이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CX 에센셜하고 오토 애턴던트, 네이티브 콜 레코딩, 버추얼 라인, 멀티라인, 웹스 콜링 포 크롬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허브로 이동을 해볼게요. 컨트롤 허브에 지금 로그인을 했고요.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고객 환경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한테 먼저 에센셜 라이센스를 할당해 볼게요. KL 유저 1한테 라이센스를 할당을 할 거고요. 라이센스 편집을 통해서 고객 환경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통화에 대해서는 웹스 콜링 라이센스는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 환경, 그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라이센스에는 웹스콜링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스콜링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는 별도 중복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를 할당을 하고요.
사용자한테 라이센스를 할당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에 대한 큐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큐에 대한 번호를 할당하기 위해서 먼저 추가적으로 번호만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폴링의 관리 메뉴를 통해서 번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로케이션에 추가를 할 거고요. 번호를 몇 개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23에 1010번, 11번, 022323에 1100번, 022323에 1200번 이렇게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틀렸네요. 2323에 200번. 이렇게 5개의 번호를 추가를 했고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탭에 이동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현재 라이센스가 30개가 있고 2개의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결 탭을 통해서 큐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저는 한국 로케이션의 큐 이름을 세일즈 큐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큐에는 할당을 하지 않고요. 내선 번호만 1200번으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통화 대결 번호를 발신자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톡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 상담사가 이 대결에 대한 번호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최대 10콜의 통화를 할 거고요. 대결하게 할 거고, 저는 위치 번호를 통해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우선순위 기반하고 스킬 베이스 이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스킬 베이스로 할 거고요. 동일한 스킬 프라이어티일 때는 롱리스트 아이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을 만들 때 이제 커스텀 디스플레이 에센셜이기 때문에 화면을 팝업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화면 팝업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팝업에 대한 URL을 하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레이블 네임은 커스터머 인포를 할 거고요. 쿼리 파라미터를 추가를 할 건데요.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 번호라든지 DNS와 같은 번호들을 파라미터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애니 번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헬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어떠한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애니 번호라든지 DNS, 인터랙션 ID, 에이전트 아이디와 같은 키 값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전 애니 번호만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값에 6번 컨택에 애니를 넣고 키 값은 애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전 통화지 오버플로일 때 비디톤으로 설정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대기열에 대한 알림 메시지, 환영 메시지를 플레이할 거냐, 플레이하지 않을 거냐 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기본 인사말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WT라고 해서 예상 대기 시간, 저는 예상 대기 열로 위치를 할 거고, 실제 콜핸들 타임은 5분으로 하도록 할게요. 환영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10초 단위 말고 한 30초, 100초 단위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에 대기하고 있을 때 나가는 음성 멘트도 기본 멘트로 설정을 하고요.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이죠. 에이전트 첫 번째, 1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KR 유저 1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5 같은 경우에는 US 유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가 대기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허용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대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완료를 클릭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슈퍼바이저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감독관을 선택해 주시고 감독관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자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감독관을 사용한 사용자는 한국 유저 원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속해 있는 에이전트는 둘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관이 추가가 되게 된 거고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어떤 큐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컨트롤 내에서도 이 사용자가 에이전트가 큐에 참여를 할지 참여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큐에 대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콜백도 한 번만 해볼게요. 세일즈 큐를 클릭해 주시고
콜백을 선택을 했고요. 콜백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고 저는 10분으로 콜백 옵션에 대한 예상 대기 시간 10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백 설정까지 마쳤고요. 이제 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백스 앱을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로 로그인하도록 할게요. KR 교정원에 로그인하도록 하고요. 네, 슈퍼바이저로 저희가 로그인을 했죠. 그럼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센셜에 대한 메뉴가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이전트, US 에이전트로 로그인해 놓은 프롬 익스텐션이고요. 상담사에 대해서 얘를 언어벨러브 상태로 잠시 변경을 하고요. 그럼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번호로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제가 1200번으로 세팅을 했죠. 네, 보시는 것처럼 호가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들어오게 된 거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가 아까 세팅했던 URL, 스크린 파워 URL이 실행되게 되었고요. 스크린 파워 URL은 상대편의 전화번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CRM 솔루션하고 연동하시게 되면은 해당 고객에 대한 정보들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이 상태를 unavailable 상태로 변경을 하고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for the next available agent. You are caller number 1 in the queue. Please hold. To request a callback, please press 3.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호에 대한 그리팅 멘트가 나오게 돼요. Q에 대한 그리팅 멘트와 함께 몇 번째 대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콜백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도 플레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You have requested to be called back to 82002001. Press 1 to confirm or press. Thank you for requesting a callback. Goodbye. 보시는 것처럼 콜백에 대한 요청이 완료가 된 거고, 상태의 상태를 어빌러브 상태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전화가 바로 들려온 것을 확인해 This 볼 is 수가 your 있고요. requested callback. Please press 1 to accept or press 2 to cancel. 1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게 Please 됩니다. hold. You will be connected to an agent shortly. 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상담사한테 콜백을 통해 상담사한테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어이블러브 상태를 변경을 하고 전화를 걸게 되면 이제 스태티스트에선 Q에 대한 리얼타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for the next available agent. You are caller number 1 in the queue. Please hold. To request a callback, please press 3. 네, 이게 제가 지금 바로 라이센스를 할당하고 바로 인입된 거라서 바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바이저와 에이전트, 커스텀 익스프레스, 에센셜에 대한 기능들을 봤고요. 추가적으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가 통화 중일 때 이 메뉴를 통해서 코칭을 할지, 모니터링 할지, 바지를 할지에 대한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일대 채팅이라든지, 큐에 대한 조인 여부라든지, 스테이터스의 상태를 변경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 어텐던트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 허브로 가고요. 컨트롤 허브에 웹스 콜링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 피처 기능들이 있죠. 피처들이 있고, 피처의 첫 번째가 자동 전화 교환입니다. 이게 AA라는 기능인 거고요. ARS 기능이고, 자동 전화 교환 만들기 클릭을 통해서
AAKL이라는 오토히턴트를 하나 만들 거고, 대표 번호는 1100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AKR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예약을 만들 수 있는 스케줄에 대한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스케줄을 만들 거고, 쉬는 시간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거고, 5시까지는 업무 시간이다. 9시부터 5시까지가 업무 시간이다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얘는 워크데이라고 워크타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휴일에 대한 스케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휴일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뉴 항목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0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퍼레이터한테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했던 Q로 한번 연결해 보고요. 1200번이었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1번으로 연결할게요. 다른 건 사용하지 않고 별표는 다시 알림 메뉴 반복이고요. 샵은 메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 이제 인사말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용자 정의 인사말로 제가 만들어 놓은 웨이브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기반으로 하나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만들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대표 번호, ARS 번호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전화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1100번으로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입니다. 환영합니다. 세일즈 팀은 1번, 기술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for the next available agent. You are caller number. 지금 보시는 것처럼 Q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Q에 인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테멘트 이후에 메뉴를 눌렀을 때 각각의 메뉴별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네이티브 콜 레코딩이죠. 새로 나온 레코딩 기능이고요. 네이티브 콜 레코딩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콜링 메뉴를 통해서 서비스 설정 보시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통화 녹화 부분이 있고 현재 공급자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버나 이미클이 아니고 웹엑스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스토리지는 일본어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제 통화 녹화에 대해서 규정 알림 진수에 대한 알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었고 실제 사용자한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활성을 해주셔야 되죠. 사용자에서 콜링 탭에 보시게 되면 통화 녹화 부분이 있죠. 거기로 되어 있는 것을 토글을 활성화해 주시고 저는 항상 오레이즈 녹취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녹취가 되고 있다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있죠. 녹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료를 해주시면 녹취에 대한 내용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추얼 라인이죠. 버추얼 라인과 멀티 라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콜링 메뉴에 보시면 가상 라인 탭이 있죠. 가상 라인에서 가상 번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상 라인을 에라라고 할게요. 위치는 한국 로케이션이고 번호는 10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010. 가상 번호가 설정이 된 거고요. 가상 번호는 디렉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멀티라인을 같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번 사용자한테 멀티라인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콜링에서 번호에 응용 프로그램 라인 지정, 번호의 회선 구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가 추가할 번호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는 에라라는 가상 번호를 여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번호가 선택이
설정이 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웨백스 앱을 나갔다가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동적으로 멀티콜 윈도우가 실행이 되었죠. 이 멀티콜 윈도우에 대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 탭에서 이 콜링 독 기능이 있습니다. 콜링 독에서 전 턴 온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턴 온 해놨기 때문에 이 멀티콜 윈도우가 실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Keep calling dog in front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 항상 앞 화면에 들어가 있고요. Bring calling dog to front for incoming calling 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실제 전화가 들어왔을 때 웹스 앱에서 뜨지가 않고 요 콜에서만, 요 화면에서만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탭을 통해서 좀 보이게 됐네요. 지금 KR 유저1은 원래 제 번호인 거고, 에라김이라는 가상 라인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콜링도 내에서 모두 다 전화에 대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여놓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숙여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쿨링독을 왼쪽이나 오른쪽 화면에 화면 끝에 붙여놓으시게 되면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쿨링4 크롬 보시게 되면은 프로파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크롬 스토어에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웹엑스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웹엑스 콜링4 크롬이 있죠. 콜링4 크롬을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크롬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에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크롬 익스텐션 내에서 웹스 콜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한 것은 아까 이 탭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스 콜링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었고,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 중에서 좀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웹엑스 컬링 for 크롬의 경우 모바일 크롬에서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바일 크롬에 익스텐션이 추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네, 답변 모바일 감사드립니다. 크롬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이티브 리코딩에서 녹취 저장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녹취 저장 장소는 변경할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콜의 서비스 설정 보시게 되면은 녹취 설정에 스토리지에 대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스토리지에 대한 지역은 웹엑스 미팅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스토리지를 선택하셔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컬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API를 통해서 해당 녹취 파일들을 새로 다운로드 받고 바로 지우시게 되면은 클라우드에 안 남고 로컬에만 남게 되겠죠. 네, 이영찬 프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추가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다음 세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 10월 4일 동일한 시간대에 이 웹엑스 AI 소개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술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제 웹엑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관심 가시는 분들은 이게 레지스터를 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도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